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생활 길라잡이 연금학 개론 김현욱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만의 인생 계획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걱정은 노노노노노. 예,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I've been all around the world, I've been a new sensation, but it doesn't really matter in this generation. 자, 그리고 오늘도요 오정태 씨 그리고 이예바 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들께서 센터장님은 은퇴나 연금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투자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재테크에도 별로 관심 없는데 네. 어느 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옛날에 했었는데 갑자기 이 분야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없다고 이뿐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네.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다. 이분이 연금 전문가가 아니라 연금술사시네요. 아, 말을 많이 잘하시네요. 지난번에 이어. 자, 정태 씨는 지난번 녹화 끝나고 네. 센터장님께 따로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연금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오. 에바 씨보다도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개인 상담을 받았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노후에 네. 이제 뭐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제 예. 아, 진짜요? 상담을 받았으니까. 상담을 잘못 받았네요, 그죠? 아 그게 아니라 낭중지추라고 뛰어난 사람은 호주머니에 송곳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정태 씨가 은퇴 낭중지추. 송곳이에요? 예, 아. 은퇴 낭중지추. 아,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의 예. 우등생이에요. 예, 맞아요. 진짜 본인의 분야를 찾은 거야. 저는 정말 빨리 지금 연금을 넣어야 돼요. 지금. 예. 이거 언제 끝나요? 아니,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 예, 예. 이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를 알면 10가지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연금학개론 제2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은퇴 백과사전으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외국에서는 은퇴하면은 프리덤, 자유를 떠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오. 두려움. 예. 이건 제가 영어로 하기가 좀 fear. 갑자기 이런 fear. 느낌으로. 예, 그거는 F가라며. 예. 아, fear.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 그래요. 예. 외국에서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사람의 심리적 행복 곡선이 네. 50대부터 높아져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50대가 거의 바닥이에요. 50대 남성들의 자산률이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높아요. 자살률. 예, 예. 50대 자산률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 중에 대다수가 네.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뭐냐면 이 50대, 저도 50대지만 느끼는 어떤 일자리를 그만둔다라는 네. 거,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두려움, 공포 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요. 연금 제도가 과거부터 잘 정비돼서 네. 이렇게 준비가 오래된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50대부터는 오히려 심리적 행복 곡선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도 압도적으로 예.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빈곤이랑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예, 제가 예, 정한 게 아니라 네. 옛날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셨던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네, 앞으로 네, 이것이 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지금. 맞아요. 65세는 젊으시니까. 근데 현재는 65세를 노인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소득이 많으신 분부터 소득이 없으신 분까지 쭉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중간값을 놓고 네. 중간값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네네. 근데 2천만 원의 50%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절반. 네. 1,000만 원의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 네네. 1,0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의 분들. 비율인데 이 비율이 아.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예. 네. 단독 가구의 빈곤율이 네. 76%더 높아요. 근데 1인 노인 가구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1인 가구는 여성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서. 남자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네. 일찍 죽는데 내가 돈도 없어. 그렇죠. 돈이 없어서 일찍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지금 한국은 옛날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네, 네, 네. 4인 가족이 지금 제일 많은 게 아니에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더 많고 앞으로는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에 젊은 사람들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여성 노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가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 네. 보는 단어가 독거 노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죠? 독거. 예. 독거다이 막 맨날 이러고. 예. 아니 근데 진짜 에바 씨는 사자성어도 잘하네요. 아니 그게 근데 사자성어예요? 저희가 사실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처음에 1인 가구라는 그 개념을 예. 러시아에는 사실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어. 1인 가구라는 개념을 많이 그러니까 막 혼밥, 뭐 네. 혼술 이런 네.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에는 네. 러시아어로는 그게 없었어서 오. 그거를 굉장히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럼 혼밥 요즘엔 러시아어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еда, которую кушаешь в одиночку. 막 이런 그렇게 길어요? 길어요. 네. 우리 혼밥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혼밥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런 이놈의 새끼가 혼자 먹니? 약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풀어서 느낌이에요.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러시아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개념은 있죠.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두 번째 연금학 개론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은퇴자들이 내가 조금 여유롭게 취미 활동도 하고 우리가 흔히 꿈꾸는 거죠. 여행도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여유 자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100% 제가 보장을 할 수 없지만 네. 기초를 다지면 돼요. 그럼 기본 개념과 또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그러니까 야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야구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특히 투수들이 예. 러닝이에요. 아, 기초가 예. 탄탄해요. 왜냐면 9회까지 공을 던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러닝을 제일 많이 해요. 이거 체력을 키우는 건데 네네. 이 체력을 키우는 것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 요 네 가지를 잘 활용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내가 좀만 더 모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월 300에서 400 정도 준비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저 오정태 씨 목표가 430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430. 그냥 구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취미생활이 많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야구도 좋아하지만 이제 골프도 계속 치고 싶고 지금 프라모델 뭐 이런 아, 피규어도 제가 모으거든요. 취미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 네,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좀 비싼 프라모델, 취미를 가지고 클래식 오디오. 네. 굉장히 비싼 취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줄여서 예. 그 돈을 좀 모아놨다가 이제 노후에 예. 예, 그걸 맞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지금 이 계획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적인 계획이죠. 예. 생각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네.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을 현재 시점에서 네. 30년 넣으신 분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겼거든요. 오, 88 올림픽 때 생겼구나. 88 올림픽 때. 예. 예. 30년 되신 분들이 지금 만약 그때 처음부터 가입하신 분들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그때 88년도에 처음 넣으신 예. 분이 한 30년 불입하신 분들이 지금 처음 넣으신 분이 30년 불입했으면 많지는 그런 않아요. 분들은 그분들 수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요? 아주 많지는 어느 않지만 정도나 받으시죠? 한 140만 원. 어. 예. 인당 140이면 꽤 생각보다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30년 정도를 내가 국민연금을 꾸준히 불입하면 월 140인 거죠? 월 그쵸 월 140만씩 받는 그거 거죠. 꽤 되는데 두 부부면은 27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140이면은 280. 네, 둘이 그죠. 88년도에 들었으면 280만 원. 그러니까 연금 맞벌이 하시는 분들 네. 실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합해서 5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여유가 있어 퇴직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아직 퇴직연금 여기 계산도 안 했잖아요. 그러게요. 퇴직연금 좀 넣고 예. 그다음에 내가 또 여유가 있어서 뭐 개인연금 좀 들었는데. 예, 또 내가 또 넣고 예. 근데 변액연금 같은 것도 넣고 네.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해서 내가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았다. 내가 좀 아껴 쓰고 네.
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30년 정도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하면 네네네. 월 300에서 400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어렵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400을 매달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예. 계획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아까 오종태 씨가 말씀하신 거에 저는 약간 동의를 한 게 네. 지금 젊을 때 막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노후의 뭐랄까를 지금부터 좀 계획을 해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쓰는 것보다 이거를 좀 분산해가지고 네. 여기 쓸 거를 좀 뒤로 돌리고 뭐 이런 작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이런 그래서 생각이 예, 듭니다. 연금도 빨리 이거 안 끝나요? 조금 더 남았어요. 아 예. 저기 두 분은 혹시 자가세요? 아니요. 아니, 지난번에 정태 씨는 저는 자가고. 예, 자가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만약에 뭐 12억이 넘어가면 안 되지만 네. 12억 이하인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 요 오. 만약에 내가 현재 주택연금 강화. 7억 원짜리 집을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네. 그러면 현재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예. 21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216만 매달? 원씩. 예, 매달. 죽을 때까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세니까 공시지가보는 시세보다 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집값 기준 한 12억 원 정도 되는 정도까지는 주택연금을 할 정부에서 수 있다. 해주는데 오. 30억, 40억짜리 집을 네네. 이 복지 차원에서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민간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부에서 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30억, 40억 계신 분들은 파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니 근데 노후 자금이 없어가지고 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네. 시골에 내려가서 맞아. 이제 좀 저렴한 거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노후 자금으로 쓰시더라고요 주변에. 네. 일종의 다운사이징 하는 거거든요. 내가 줄여서 네네. 가고 그 차익을 노후 자금으로 쓰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세계에서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 세계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종신형으로 주고 있는 나라는 거의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의료 체계도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예. 맞아요. 이 연금 체계도 사실 잘 돼 있는 예. 편이네요. 그리고 이게 왜 예. 주택연금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자기 재산의 70 내지 8%를 부동산, 그것도 자기 집 한 채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연금과 해결시켜내는 솔루션을 국가가 찾지 못하면 사실 국민들의 노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와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택연금까지 고려해서 계산하시면 네네. 제 생각에는 3,400만 원 정도까지는 중산층에 가까우신 분들은 네네. 충분히 가능하시다. 네. 예. 자,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고 적기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바로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연금학개론 제2강 센터장님께서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일단 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 연금 필살기 시간에는요.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금 너무 모르겠어요. 연금에도 연금 세금. 세금이 붙는 연금이 있고 심지어 안 붙는 연금이 예.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안 붙는 거 받을래요. 예. 한번 붙는 게 일단 있어요. 네 가지 중에 다행이다. 정태 씨한테 일단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문제. 네 가지 연금 중에 네. 세금이 붙는 연금은 뭘까요? 예. 퇴직연금은 붙어야죠. 예. 또 퇴직연금은 주택, 붙고요. 주택? 국민연금 안 붙고 예, 안 붙고요. 개인연금 붙고 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예? 땡. 주택연금 붙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도 안 붙어요? 안 붙고. 안 예. 붙어요? 주택연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결론적으로 틀렸어요. 아니, 분야가 틀린 거야. 뭐가 필요한데요? 고등생이 아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은 세금이 없다. 없다. 왜?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요? 그러네.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그 거야. 이자가 이자가. 내 연금에다 포함돼서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주는데 거기서 이자를 빼고 주는 거니까. 그쵸. 이자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해 주는 거니까 네. 내가 이자를 내야지 왜 내가 세금을 근데 내? 굳이 거기서 또 세금을 내?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그다음에 네. 국민연금은 세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세금이 있다. 있습니다. 이게 놀랍네. 네. 아, 있으면 안 되지, 국민연금은 이거는. 세금이 네. 있다가 정답입니다. 아. 예. 근데 이것도 모든 국민연금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네. 2001년도를 기준으로 딱 갈라져요. 어?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겨나서 네. 2001년도까지는 네. 우리가 1세대예요? 요 기간 동안 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2001년도에 내가 납입한 돈은 네. 세금이 있어요. 왜? 새천년이라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밀레니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밀레니얼 세금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은 옛날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 공제라는 걸 받지 않았었어요. 공제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낼 세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2001년도부터는 정부는 공제 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빼줬구나. 그쵸.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지만 우리 오정태 씨도 이렇게 5월달에 조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연말정산하듯이. 예, 직장인은 당연히 연말정산 때 예. 자동으로 다 계산이 예. 되고 그 세무사 통해서 하시죠. 아마 네. 세무사분이 거의 국민연금을 다 공제를 다 신청하실 거예요. 네, 우리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제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야죠. 그건 예. 내야지. 그러면 공제를 왜 하는 세금을 아니, 내는데 공제 받았으니까 내야지. 예.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얼마 이상부터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뭐냐면 다 케이스 얼마 바이 케이스인데 네, 네. 쉽게 생각하지만 아무 수입이 없고 난 1인 가구인데 네. 혼자서 연금을 받는다. 네. 딴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임대소득이 있거나 네. 이래서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다른 국민-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그러면 합산해야 돼요. 두 개를 또 합쳐 연금이랑 이거랑. 국민은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합쳐요? 임대소득 다 기타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 세금을 따로 내고 분리해서 낼게 선택을 하거나 그러니까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소득과세 종합소득.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건지 그때 가서 봐라. 이게 사람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딱 보시는 건 뭐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경우다. 그냥 나 혼자 살고 연금 받는 경우에는 이것도 공제를 막 빼주는 게 있어요. 연말정산하듯이 네네네. 770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연간.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간? 예. 연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으시고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럴 때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연금 받을 나이가 딱 됐는데 한 65세가 돼서 연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딴 데 소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런 기억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연금 좀 미뤄야 되나? 그쵸. 내가 맞췄어. 내가 이 돈을 받쳐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지금 받으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연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깎아요. 왜?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저축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회의 분배, 사회 보장. 사회 보장적, 그다음 어려우신 분들을 더 도와주기 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복지, 거예요. 복지라. 근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하셔야 돼요. 그러네. 그럼 연기하면 공짜냐? 아니죠. 이자를 주죠. 매년 내가 받을 돈의 이자를 7.2%씩. 이자율도 높네. 그럼 만약에 5년 동안 내가 다 연기해서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5년까지. 36%내 금액이 드러나요. 오마이 굿네스.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얘기할 때가 오마이 있겠지만 끝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내 소득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떤 것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그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리고 건 어디서 요즘은 알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굉장히 전화 상담 잘해주시기 때문에 네. 전화하셔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예, 예. 잘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네, 연기를 했어요. 예. 수익이 좀 있어서. 예. 근데 죽었어. 아, 본인이? 아니, 누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 연기를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못 받아요? 그건 이제 유종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 유종연금. 예, 유종연금. 유종연금 궁금하십니까? 다음 시간. 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저희는 아, 근데 꼬꼬무. 꼬꼬무는 아닙니다. 네. 꼬꼬요, 근데 이제 꼬꼬요. 두 가지는 더 짚고 가야죠. 퇴직연금, 나머지-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 퇴직금을 받으면 네. 퇴직 소득세가 적용이 됐어요. 예. 퇴직 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당연히 한 직장을 오래 다니면 예. 당연히 공제율이 높아져요. 오. 그러니까 근속을 오래 할수록 직장인들 경우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일시납으로 받으세요. 한꺼번에 다.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써라. 네. 당신이 10년 이상으로 네. 그 퇴직
연금을 네. 여러분이 나눠서 받으면 네. 원래 내야 될 세금에서 네. 30 내지 40%를 깎아줄게. 근데 그러면 퇴직연금도 세금은 있는데 예. 절세할 수 있다. 절세할 그쵸.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일시금으로 받으면 많이 할인 그냥 혜택이 한 번에 없는 거죠. 할인 혜택이 없고. 그러면 지금 세 가지 했죠? 개인연금은 그럼 세금이 있죠. 개인연금도 세금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연금소득세를 이건 반드시 55세 이후에 받아야 돼요. 55세 이전에 내가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내가 세액공제 같은 거 받았잖아요. 네. 페널티를 주겠죠. 페널티가 해제 또 또 나와요? 그죠? 야, 너는 나랑 10년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 네. 맞아, 그럼 맞아. 너는 벌 받아야 돼.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이하로. 내가 만약에 1,201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럼 1,000만 원 만 원 넘어갔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럼 1,201만 원을 전부 다 다른 소득과다 합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1,200만까지는 합산을 안 하는 거죠. 합산을 안 하고. 분리과세를 하는 거예요. 네, 3.3, 5.5만 내면 끝.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택연금만 세금이 없고 예. 나머지는 다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절세하는 방법들이 있다.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히 중요한 네. 것은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네. 소득,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집 같은 재산, 자동차 같은 거 다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하는데 네. 이 중에서 퀴즈,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 연금저축계좌는 네. 건강보험료 요를 산정할 때 합산이 되는 세 가지 중에 연금은 어떤 것이 합산이 될까요? 나 진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참. 아니 우리 연금 우등생 아니 양중지 추. 왜 이래?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재산에 들어가느냐. 그쵸. 이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이 네. 중에서 저도 시청자 여러분 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연금 빼고 다 들어가는 거 자, 아니에요? 정답은 정답은 뭐예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들어가요? 예. 야, 이것도 의외의 답이다. 퇴직연금은 그 연금 소득 내거나 퇴직 네네. 소득세를 내거나 연금 퇴직연금 세금을 내면 그냥 끝나요. 아.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는 내가 100만 원 이하로만 받으면 월 끝나요. 예. 합산을 안 해요. 네. 좋네. 근데 국민연금은 그 합산을 합니다. 국민연금 하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올 7월부터 또 네. 바뀌어요. 기존에는 국민연금, 그 공적연금이죠. 우리 네. 군인연금도 포함이 돼요. 네. 우리 교직원연금도 예. 포함이 되고 이 합산 비율이 30%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1,0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 합산했는데 네. 7월부터 이걸 늘려서 예. 50%로 늘렸어요.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 합산할 때 이 500만 원, 국민연금에서 500만 원, 산정 기준으로. 예, 그래서 자동차 큰 거 타니까 여기서 재산세에서 얼마, 집 몇 평짜리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 당신 뭐 소득이 얼마니까 뭐 이걸 다 합산할 때 그럼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의 50%는 합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너 왜 오늘도 정말 몰랐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네, 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2강인데요. 야, 이거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네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갈 정도로 너무 알짜배기 정보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사장님 한 줄 평. 오늘 2강 한 줄 평은 뭔가요? 예.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네. 피레침을 발명한 링컨. 예 틀리셨습니다. 예,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플랭클린. 예, 벤자민 플랭클린의 유명한 얘기로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세금은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더 얹고 싶네요. 자, 은퇴 자산의 핵심인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